페이지 156페이지. 자, 거래와 사용 장부 한번 볼게요. 거래와 사용 장부. 자, 이론 파트에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얘들은 시험 응시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쓰는 장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쓰는 장부에는 주요부도 있고요. 뭐도 있다고요? 보조부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요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중요한 장부라는 얘기겠죠. 자, 이 장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장부예요. 그래서 주요부에는 두 가지 뭐 있습니까? 분계를 하는 장부인 분계장과 분계하는 거를 어디에 옮기는 거? 하나하나마다 지로 만들어줘. 총계정 원장.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주요부라 얘기해요. 주요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보조부에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보조 원장과 보조 원장이라는 장부와 보조 기입장이라는 장부로 나누어집니다. 보조 기입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요. 시험에 나온 건 보조 원장의 종류에 묻습니다. 보조 원장의 종류가 뭐였냐? 상품 재고장. 우리가 앞에 상품 나눔 배우면서 잠깐 봤던 건데요. 상품 재고장은 뒤에 가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있나? 단가 얼마짜리 몇 개만큼 있나? 그 체크라는 장부, 상품 재고장. 또 뭐냐 하면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외상 매출금이 있는 상점을 모아놓은 걸 매출처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명계정, 통제계정과 인명계정 얘기할 때 A 상사, B 상사, C 상사 이렇게 해갖고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는 회사를 뭐라겠다? 매출처라고 했어요. 이걸 모아놓는 걸 매출처 원장. 반대로 외상 매입금 상점을 모아놓은 걸 간다고요? 매입처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입처 원장. 원래 비품 대장도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책에는 나와 있죠. 보조 원장 중에서 그죠? 나와 있는데 유형산 대장이라든지 영업비밀세 정도 해놨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 기억한다? 주요부에는 뭐가 있다? 분계장과 총계원장. 얘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요. 보조 원장의 종류는 뭐 있다?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 있더라. 그럼 시험에 출제할 때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보조 원장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세 개가 나오면서 분계장이나 총계원장 끼워서 나오든지 그렇게 나오고요. 다음 중 주요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뭐 별거 없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158페이지. 개인기업의 자본입니다. 개인기업의 자본에서 원시 출자시. 자, 원시 출자라는 얘기는 최초로 출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최초로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차별에 뭐라 분류한다고요? 기초할 때 많이 했죠? 차별 현금 등이라고 분류합니다. 현금 등. 그러니까 현금 등이라 적는 이유 알시죠? 현금, 뭐 비품, 건물, 토지, 상품 같은 거 출자했어요. 하면 이 돈을 다 뭐라 분류한다고요? 자본금이라고 분류했죠. 생각나시죠? 기초할 때 많이 했잖아요. 현금 100만 원을 출자했어요. 시가다 차별 현금 100만 원 대비 자본금 100만 원이 분류했잖아요. 맞죠? 자, 추가 출자시. 추가 출자했다는 얘기는 추가로 출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 하면 장사하면서 집에서 현금 등 더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압에 뭐라 분류한다고요? 현금 등이라 분류하면 되겠죠. 현금 등이라 분류하고 대별 역시 뭐라 분류한다고요? 자본금이라고 분류하시면 돼요. 이거를 추가로 투자하는 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증자라 이거는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 됐나요? 책의 순서하고 좀 다르게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중에 인출했다. 기중 인출시. 인출해가 했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간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가면 자 원래는 이렇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우리가 자본을 늘리는 걸 증자라 부르고 자본을 줄이는 걸 감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자는 1년에 100번 하든 1000번 하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있는데 감자하는 거는 그 회사의 돈을 자본을 들고 가는 거는 1년에 한 번만 들고 가라. 기말 결산 시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 회사야. 근데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회사에 금고에서 돈을 100만 원 꺼내가.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꺼내갔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회계를 배웠어. 상법상에서 회사 돈 갖고 가는 건 언제? 기말에서 3만 갖고 올 수 있는데 기중에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안 됩니다. 이 돈은 회사 돈이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하면 사장님 뭐라 할까요?
집에 가라 하겠죠. 또라이 아니야? 하면서 집에 가라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돈 들어가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변에 현금 등이라고 분개하고 차변에는 자본금으로 분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냥 자본금은 1년에 한 바퀴 못 줄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이걸 뭐로 정리한다고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슨 기업일 때, 얘는 개인 기업일 때, 개인 기업일 때. 개인 기업일 때만 인출금이 나오지 법인 기업에서 인출금 안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주의할 점, 제가 인출에 갔을 때 대변에 현금 등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장님이 현금을 들고 갈 수 있죠. 회사에 현금을.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사장님이 매출 초에 방문했다가 매출 초에 가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자기가 써버린 경우도 있겠죠. 뭐 그걸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장님 지가 지 돈 빼가 쓰는 건데. 그럼 대변을 뭘 한다고요? 외상 매출금 차입한다 인출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 왔어. 야, 누구누구한테 내가 돈 100만 원 빌린데 그 네가 좀 갚아줘라.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회사의 차입금으로 병행된 거죠. 만약 하면 사장 개인의 차입금이에요. 사장 개인의 차입금인데 이걸 회사의 차입금으로 변경시켰다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대면 뭐가 증가한다? 단기 차입금은 부채가 증가하겠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인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돈을 빼가지 않더라도. 맞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출금이 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열어놨다가 결산에다가 옵니다. 기말 결산 시에 인출금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압에 있던 인출금이 있으면 얘를 어느 번 간다? 대변에 인출금을 없애주고 뭐로 정리하면 돼요? 자본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서류상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개인기업에서 인출금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다음에 순이익 계상시. 순이익을 계상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이익을 구해냈다는 얘기예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분개하느냐 뭐 이런 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이 손익 계정이 결국은 우리는 아직 본 적 없죠. 손익이라는 계정인데 손익 계정은 뭐냐 하면 차변에 비용을 모아주고 대변에 수익을 모으는 계정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손익 계산서와 똑같죠? 근데 결산을 할 때 이 손익 계정을 만들어서 순이익이 생기는지 손익이 생기는지 먼저 알아봐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익이 더 많아야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수익이 더 많다면 비용 자리에다 모자란 금액만큼 이거를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줘요. 그냥 보세요. 그냥 자본금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마감했는 금액이 얼마 땡땡땡 나오겠죠. 요금에 대한 분개가 생기는데 요 분개가 어떻게 생기냐면 차변에 뭐 온다고요? 손익. 이걸 대체 분개라고 하는데 이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선이에요. 그럼 대변은 뭐 온다고요? 자본금.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생겼을 때 분개는 어떻게 나온다? 차변 손익, 대변 자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본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하는 어디다?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전후 개떡같이 설명을 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설명해 볼게요. 손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차변에 뭘 적는다고요? 비용을 적고 대변에 뭘 적는다고요? 수익을 적어요. 근데 1년 동안 비용이 100원이야. 수익이 70원이에요. 요거는 손해볼까요? 이익볼까요? 손해보겠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순손실을 계상했을 때 구해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여기다 뭘 마감한다고요? 자본금. 그럼 얼마 나야 돼요? 30원. 그러면 요거를 옮겨주려고 하면 대체 분개는 이렇게 나온다고. 요게 차변과 대변과 나누는 선이에요. 그럼 차변 뭐예요? 자본금. 대변 뭐가요? 손익. 차변에 뭐 온다고요? 자본금. 대변 뭐 온다고요? 손익. 요렇게 오는 게 뭐라고요? 순손실 계산했을 때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손익 정리하고 요거 하는 거는
나중에 결산 파트가 이론이 다 끝나고 결산 파트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공식은 아닌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썼던 그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기초의 자본에서 플러스 추가로 출자했다면 자본이 증가하겠죠. 추가 출자했는 겁니다. 추가 출자액은 자본이 증가할 것이고요. 여기도 플러스 단기에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기중에 사장님이 인출해 갔어요. 이건 줄어들겠죠. 빼고 나면 뭐 나온다? 기말의 자본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거 했을 때 뭐냐 하면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죠. 맞습니까? 여기에 살이 조금 더 붙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에 뭐 좀 비슷비었으니까. 그래서 기초의 자본에서 추가로 출자했다는 얘기는 자본이 많다? 플러스 된다.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된다? 플러스 된다. 기중에 사장님이 회사 돈 빼가는 걸 인출해가면 뭐라 한다? 자본이 감소된다. 그럼 뭐가 나온다? 기말 자본이 나온다. 공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묻는 물음도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자본이 우리가 단순하게 처음에 기초 파트에서는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하면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발 자본이 나오더라는 거에다가 살이 조금 붙은 게 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나요? 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자, 페이지 제가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은 158페이지에 1번, 2번까지를 싸그리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159페이지. 개인기업의 세금 한번 보세요. 개인기업의 세금. 개인기업에 돈 벌면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사장님이 내야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했을 때 뭐로 처리한다고요? 인출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소득세 체크해 놓으시고 인출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앞에서 많이 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수회비, 적십자회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얘들 뭐라 한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됐나요? 구두로 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합니까? 원가에 포함한다. 빠르고 딸도로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뭐 한다고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란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빼고 주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원천징수세는 뭐라 한다고요? 예수금 처리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잠깐 쉬고 와서 할게요.